실리콘밸리는 지난 1일 전해진 소식으로 2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바로 셰릴 샌드버그 메타 최고 운영 책임자가 사임을 밝힌 소식입니다. 그동안 아마 안식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간 아무래도 사임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나 실리콘밸리 서울경제에 정혜진 특파원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사실 유독 COO, 그러니까 최고 운영 책임자의 역할이 막강한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셰릴 샌드버그의 상징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 회사에 합류해서 당시로는 이제 페이스북 웹사이트 뿐이었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아무 수익을 나지 않던 분야에서 이제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광고 비즈니스 제국으로 이뤄낸 역할을 한 게 셰릴 샌드버그거든요. 이후에도 돈 한 푼 안 되는 것을 현금을 다 끌어 모아서 샀다 했던 인스타그램까지 성공적으로 광고 모델을 도입해서 지금은 페이스북의 위력을 뛰어넘는 분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합류 당시 상장까지 5년 정도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조차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후 14년간은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꾸기까지 마크 저커버그의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등한 위치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역시 셰릴 샌드버그를 말하면서 그녀는 슈퍼스타였다. 그러니까 COO의 역할을 아예 새롭게 정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 셰릴 샌드버그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뭐 광고 비즈니스 부문부터 인사 그리고 운영, 마케팅, 뭐 대외 정책 이런 것까지 다 셰릴 샌드버그의 손을 탔는데 지난 10월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우리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됐다면 이제 셰릴 샌드버그가 떠난 메타는 아예 회사의 DNA 자체가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수로 여겨졌던 셰릴 샌드버그가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 변수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데요. 메타의 앞으로의 전략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셰릴 샌드버그가 떠난 이유도 그리고 앞으로 메타의 방향에 대한 추측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거는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 겸 CEO가 직접 남긴 셰릴 샌드버그에 대한 고별사 이걸 훑어보는 게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크 저커버그가 어떻게 운을 뗐냐면 It's the end of era. 한 시대가 끝이 났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로 들렸어요. 셰릴 샌드버그의 퇴장과 함께 오늘날의 광고 비즈니스 제국을 이뤘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에 주력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동시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셰릴 샌드버그의 조력 이런 것을 넘어서 단독으로 경영 전반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포함을 합니다. 저커버그가 셰릴이 처음 2008년 합류했을 때 자신은 23살밖에 안 됐었고 회사를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페이스북 웹사이트라는 엄청난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수익화하고 작은 스타트업 조직의 일종의 회사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셰릴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사실 셰릴은 부임하기 이전에도 구글에서 지금의 광고 모델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때도 광고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이를 확장하는 데 굉장한 적임자였고 이 역할을 페이스북에서 또 해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인사 부문에서는 뛰어난 사람들 데려오고 조직 문화를 설계하는 한편 자신에게는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가 이에 대한 표본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타가 있기까지의 정말 셰릴 너 없으면 안 됐어 이런 공로를 막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동시에 저커버그가 스스로 경영 전반에 메타를 전방위적으로 챙길 수 있겠다. 이제 내가 경영 전반에 나설 것이다. 일종의 선언문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셰릴을 주변 이들을 어엿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린 왕이 이제 수렴청정 체제를 마치고 직접 왕이 대관식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메타는 저커버그가 단독으로 안 그래도 힘이 센 CEO였어요. 그러니까 CEO이자 의사의 의장으로서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권한을 양분하던 일종의 CEO가 자리에 내려가고 이제 메타는 직접 심지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방향. 그래서 여기에 관한 주도권과 키를 이제 홀로 가져가겠다 선언을
부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셰릴의 역할을 대체할 계획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은 셰릴은 CEO의 역할을 자신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방법으로 새롭게 정의한 슈퍼스타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CEO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업 부문을 맡는다면 정말 사업 부분에 그치지 않고 대외 정책이며 회사의 그런 조직 문화며 기틀을 다 맡았다.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런 CEO는 셰릴 샌드버그로 끝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품군과 비즈니스 부문이 좀 더 가까이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을 재설계한다. 기존에는 기술과 제품군 부분은 저커버그가 맡고 셰릴 샌드버그는 광고 부문을 비롯해서 인사, 조직, 대외 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맡았다면 이제 이 두 개 광고와 제품군이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밀접하게 다루게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셰릴의 입지가 줄어든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지난해 4월에 도입된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올해도 사실 메타는 이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애플이 이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막으면서 이로 인한 광고 부문 손실액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가 유독 이 변화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 뭐 스냅 같은 기업에 비해서 회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만큼 광고 부문 매출의 이제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 셰릴 샌드버그가 입지가 줄어드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제품군의 기술 조직과 광고 부문의 기술 조직이 좀 더 통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주력할 텐데 오큘러스 퀘스트를 비롯한 메타버스 플랫폼상의 광고 체제는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가 셰릴 샌드버그의 퇴장으로 이제 광고 부문 접고 뭐 이쪽에만 주력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품군과 광고 부문을 좀 더 통합해서 가져가게 되고 이 역할을 신임 CEO인 자비 올리반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부문과 기존 제품군의 통합이라는 이제 올리반 같은 경우는 전에 없던 미션을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성과로 나오는 오늘 3분기부터가 메타가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더 많은 부분을 직접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별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떤 역할이 나올지 그러면서 후계 구도도 본격적인 라인업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셰릴의 또 다른 공로로 어마어마한 팀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미 이들 중에 몇몇 이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승진을 하면서 좀 더 큰 포지션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순히 한두 달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올 초부터 조짐 그리고 최소 1, 2년간의 이런 단계를 밟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셰릴 샌드버그의 2013년 저서 린인을 읽어보니까 일을 정말 그만두기 전에는 미리 그만두지 말라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셰릴 샌드버그가 일을 그만둔 시점이니까 더 눈에 왔는데 여성이 직위에 만족할수록 직장을 그만둘 확률이 줄어든다. 열심히 하고 버텨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직장을 남기 위해 했던 일, 내가 좋아했던 일들이 결국에 성취감도 몰입감도 떨어지는 그런 직무에 묶이고 나면 그건 정말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여성들이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샌드버그가 떠나는 시점과 뭐 직접적인 계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셰릴 샌드버그 역시 광범위했던 업무가 하나둘씩 이제 후임자들이 대체를 하고 이제 직접 보고를 받는 영역들이 줄어들고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저커버그 후계자 라인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최근 1, 2년 내에 승진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메타가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또 새롭게 전환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닉 클레그 대외 담당 사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니퍼 뉴스테드 최고 법률 책임자 또한 그런데요.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마이크 슈레퍼 CTO, 그러니까 그가 13년간 자리를 지켰던 CTO가 자리를 떠나면서 올 1월부터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에 오른 앤드류 보스워스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리얼리티 랩을 총괄해 왔고요. 저커버그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뭐 저커버그의 치어리더다 이런 애칭까지 있을 정도인데 휴가까지 함께 가는 사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워스가 아무래도 그런 기술 쪽 그리고 제품군 면에서 저커버그와 굉장히 긴밀하게 일하면서 앞으로 메타버스의 방향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2019년 회사를 떠났다가 지난 2020년에 다시 돌아왔던 크리스 콕스 최고 제품 책임자도 복심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CEO가 된 자비 올리반 역시 스페인 출신의 엔지니어인데 저커버그가 직접 영입을 한 엔지니어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CEO의 역할을 맡으면서 광고 부문과 제품 부문을 밀접하게 통합해 가면서 지금의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로 인한 광고 부문 손실 이런 것들을 만회하고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광고 부문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기추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슈퍼스타 CEO의 역할을 하는 건 마크 저커버그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그리고 뭐 저커버그가 직접 구축해갈 메타의 모습은 이전과는 아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분기 이용자 지표가 처음으로 하락하고 또 뭐 주가 대폭락의 위기도 겪으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최근에는 그 전 세계를 휩쓴 경제 침체의 신호와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메타버스를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런 리얼리티 랩 조직의 뭐 AR 글래스 같은 경우도 시제품 생산에서 제품을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다음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워치도 일단은 개발 중단할 정도로 지금 많은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저커버그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타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다가오는 3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메타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는요. 그래서 앞으로 좀 메타의 모습을 좀 더 주의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